네, 먼저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총리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현장을 직접 10번도 더 다녀오시고 관내 준비 현황을 챙기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총리님을 매우 칭찬합니다. 네, 이번 경주 에이펙 성과가 결국 이런 디테일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어떻게 하면은 기념하고 보존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경주 에이펙 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국가문화 외교 거점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약 497억 원, 국비 348억 원 규모, 경주 엑스포 공원 내 9,500제곱미터 부지의 전시, 공연, 국제 회의 공간을 결합한 복합 문화 시설입니다. 에이펙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세계 21개국과의 문화 교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2026년 예산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비 14억 원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에이펙이 남긴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산업 성과로 연결하려면 또 이런 것들이 민관 정을 망라하고 전부 문화 외교로 연결이 돼서 어느 차원에서나 성과를 이루게 하려면 국가 차원의 문화외교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 에이펙 특위위원들도 끝까지 에이펙 경주 성과가 유지되고 성공적인 국제 행사 표본으로 남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경주 에이펙 성공을 이끌어내신 그 의지로 이번 사업 역시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외교 거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 네.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졸속 추진 사업이자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개입한 특혜 사업의 전형인데요. 이 사업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이영희 명인이 2020년에 기부 체납한 부지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교계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다, 오랫동안 건의해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종교계를 비롯해서 무형유산 전승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단기간에 개정되고 첫 적용 대상이 이영희 명인이다. 이건 단순한 의원으로 보기가 참 어렵죠. 심지어 과거 2009년에 전반기까지도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 관련 건축물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개발 제한 구역의 보정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도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그런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3년에 졸속으로 진행된 시행령 개정이 이런 취지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시대를 역행한 그런 행위입니다. 국립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목적 또한 모순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건립 부지의 입지 타당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이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국가유산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된 전승자들에게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또 접근성 개선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1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량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예요. 문화 전승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명분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중복 사업의 성격이 오히려 강하고요. 결국 기부 체납 받은 땅을 소비하기 위한 허울뿐인 그런 목적 사업이다.
그런 사유에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은 사업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PT 보시면 해당 사업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총 사업비 400억 규모, 2024년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실시 설계, 2029년 개관 목표로 제시가 됐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은 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4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나 연장돼서 올해 9월 말이 돼서나 완료됐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협의 대상 기관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수기를 거쳐야 했지만 무작정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유산청은 용역 완료가 연기된 사유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현장 일정 변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건립부지에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 없어서 길 내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 회사 등등 너무 많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치면서 이 진입로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도 9개월씩 연기되는 마당에 어떻게 사업을 잘 이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PPT 보시면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해당 사업 용역 결과 보고서에 동사업이 국정과제 세부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 허위예요. 이 사업은 어느 국정과제 세부 사업에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정과제에는 세부 사업을 선정하지도 않습니다. 국정과제 세부 사업 선정이 아니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각 부처 실무 단위의 계획안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무조정실은 당연히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2주간 담당 부서 확인과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가유산청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정과제를 혼동시키는 그런 행위이고 예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 명분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무형유산 계승과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공공기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사업은 우리 국가유산 보호가 아니라 권력과 사적 관계를 위한 문화행정의 사유화로 기결될 뿐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이 연기돼서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재부 타당성 심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립전수교육관 사업은 재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심사를 논의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이 사업 백지화 하셔야겠죠. 추진 배경부터 절차까지 제대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각 중단 검토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전 시행령 개정이 개발자구역 보정관리 취지를 지나치게 역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대 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말씀은 동의가 좀 불가능한데요. 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렇게 여러 기관의 문제가 엮인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저희들한테 타당성 심사 요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또 관계기관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최희영 문체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죠. 그런데 청와대 관람 운영을 맡고 있는 청와대 재단은 설립 이전부터 필요성과 효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청와대 관람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할 수가 있는 일인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이후에 별도의 재단이나 기관 없이 비서실이 직접 관람 운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이 관람 업무를 맡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람 해설사 5명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경찰 인력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질서 유지, 안내, 해설까지 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면 개방 이후에 관람객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바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을 해야 하는가는 충분히 입증이
되질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와대 재단은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이 수행해 오던 관람 업무를 간판만 바꿔서 옮겨놓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기존 조직이 하던 일을 재단 명칭으로 이관한 것에 불구하고 재단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이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8월 1일부로 청와대 전면 개방이 종료가 됐습니다. PPT 보시면은 청와대 재단의 정관 제1조 목적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및 청와대의 정체성과 품격에 어울리는 활용을 통해 청와대를 역사, 문화, 자연,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즉 청와대 재단은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전제로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확정되고 청와대가 다시 부분 개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재단 설립 목적은 이미 소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